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마이크로 연료체 11주차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제 슬립 플로우를 정리했고, 바운더리 컨디션, 지배 방정식은 이미 아는 내용이고요. 이제 트랜지션 레짐의 지배 방정식은 버넷 이퀘션인데 이건 조금 뒤에 한참 뒤에 몰아서 설명을 할 거고요.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식 자체를 우리가 뭐 자세하게 들여다 필요는 없는데 뒤에 가서 하고요. 우선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 얘기, 이 논문 순서대로 바운더리 컨디션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한 슬립 플로우 바운더리 컨디션보다 조금 더 이제 그 분자수가 작아서 잘 안 맞는 경우 1차 선형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는 것보다 이제 비선형적인 2차나 고차식으로 표현하는 게 더 잘 맞는 조건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료 44페이지를 보세요. 44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 자료 이제 2차 또는 고차 2차 이상 또는 고차 바운더리 컨디션 이 부분인데 슬립 벨라스티 슬립을 봅시다. 벨라스티 슬립 속도 미끄러짐. 벨라스티 슬립은 우리 28번식인데 U 가스 빼기 U 월 1차일 때는 시그마 V분의 2 빼기 시그마 V 그 다음에 길이 L로, 라지 L로 썼네. 스몰 L로 씁시다. 민 프리 패스 여기까지가 이제 선형이잖아요. 선형인데 이제 고차는 아까 그게 선형이 아니고 곡선이니까 곡선을 맞추려면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들어봤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갑자기 공업 속에서 나오는데 일단 써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 기울기의 선형식 1차식 그 다음에 기울기의 2차로 또 표현을 해봐. 기울기의 벽에서의 기울기의 2차식 더하기 여기 뭔가 곱해지겠지. 또 뭔가 개수가 곱해지고 기울기의 3차식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보는 거야. 어? 무한대로 이렇게 가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붙는 것이 여기 L까지는 계속 따라다닐 거고 앞에 붙는 것이 여기는 L이었으면 여기는 2분의 L 제곱 여기는 L 3승 3이 아니고 3의 팩토리얼 2 팩토리얼은 2 곱하기 1이니까 그대로 쓰고 이렇게 3의 팩토리얼 이게 3 곱하기 2죠. 여기는 2 팩토리얼 들어봤지? 팩토리얼 3 팩토 예를 들어 3 팩토리얼은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거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이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는 뭐냐면 물리적으로 설명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벽면에서 속도 기울기가 임의의 속도 기울기가 이렇게 있어. 이 부분을 지금 식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걸 1차원식으로 지금 이렇게 만드는 것이 여기까지 하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2차원 형태로 하면은 2차원 형태 모양으로 이걸 따라가겠다는 게 여기까지 하는 거야. 근데 안 맞겠죠, 실제는. 그러니까 이제 맞을 때까지 3차, 4차 계속 무한차까지 다 더해서 때려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럼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보통은 한 3차까지만 하면 맞아. 어떤 경우는 이제 2차까지만 해도 맞고, 어떤 경우는 1차만 해도 맞고. 그래서 아까 그 1차 바운더리는 이렇게 했었죠? 슬립 플로우 조건에서는 요까지만 해도 충분히 잘 맞고.
근데 이제 입자수가 더 적어서 미끄러짐이 더 크다. 그러면 잘 안 맞아. 그러니까 2차 정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n차. 아시겠죠? 이렇게 어떤 미분값을 구하는데 어떤 값의 변화량을 구하는데 이 변화량을 어떤 크기에다가 이 변화량의 기울기 이렇게 하는데 이걸 계속 이제 L의 제곱 나누기 2의 변화량의 제곱 이런 식으로 무한 3팩토리얼의 L의 3승 뭐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건 수학에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잘 정립된 이론이에요. 그래서 저걸 갖다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헷갈리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해보자 이거야. 어떤 길이를 구할 때는 어떤 특성 길이 곱하기 변화율을 곱해. 1차원적으로. 그게 안 맞으면 거기다 2차원적인 변화율을 곱해. 또 안 맞으면 3차원적인 변화율을 곱해.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 하면 거의 원하는 그 변화량을 알 수가 있어요. 변화량은 특성 길이 곱하기 변화율. 1차원적으로는. 거기에 2차원적인 변화율, 3차원적인 변화율을 계속 더해가면 맞아요. 맞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고차원적으로 확대하는 건 그 다음에 수학인 거야. 수학. 실제로 적용할 때는 한 2차 또는 뭐 안 맞으면 3차 정도면 충분히 99.9% 정확하다고 봐도 되겠어요. 아시겠죠? 개념만 알면 돼요. 그래서 수학 해석 시의 경계 조건 적용이 어려운데 2개 또는 그 이상의 도함수 값을 벽 근처에서 정확하게 계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2개까지만 그래서 수정된 베스콕 속도 조건이 우리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저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48점처럼 무한 급수 형태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이제 적당하게 잘라서 요약해서 무차원 한식이 49번씩이 나와요. 이걸 근사적으로 저걸 다 쓸 수는 없고 몇 개까지만 해서 근사적으로 처리한 후에 무차원까지 하면 무차원화 하면 그 결과식이 몇 번씩이지? 결과식이 교과서하고 다르구나. 결과식이 29번씩이고 논문에서는 49번씩이네. 우리 요 자료에서 29번씩 결과식을 써봐요. U 가스 스타 빼기 U 월 스타 무차원식은 다 스타를 붙였죠? 이것은 시그마 V분의 E 마이너스 시그마 V 크누센 넘버 1 마이너스 B 곱하기 크누센 넘버 B 곱하기 크누센 넘버 그 다음에 1차원 기울기 (3 나누기 2 파이에) 감마분의 감마 마이너스 1 이 식은 뭐 암기할 필요도 없고요. 여기 이제 오픈북으로 보니까 만약에 이제 문제를 낸다면은 그 식을 찾아서 쓰고 그 항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이런 정도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크누센 넘버의 제곱, 레이놀스 넘버, 라운드 t, 라운드 x 다 무차원 w. 여기 지금 1 마이너스 pk 요 부분이 지금 요 위에 있던 이 무한급수를 근사적으로 약식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뭔가 이런 k 나누기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것들의 근사치 개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 또 추가적으로 요 그 서멀 그립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베스콕이라는 사람, 베스콕 모델이야. 베스콕의 2차 또는 베스콕의 고차 바운더리 컨디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온도도 해야 되겠지. 온도 점프 베스콕, 이게 다 베스콕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식인데, 이것도 다 테일러 시리즈 급수를 한 다음에 근사적으로 식을 바꿔서 무차원화한 결과가 T 가스 스타 마이너스 T 월 스타, 이것은 서멀 조정 개수 시그마 T E 마이너스 시그마 T가 붙고, 여기에 감마는 비열비라고 그랬죠? CP 나누기 CV 2 감마 나누기 갬마 플러스 1, 그 다음에 프렌틀 넘버 분의 역수, 그 다음에 크누센 넘버, 그 다음에 속도 구배, 무차원 속도 구배 벽면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테일러 시리즈 쭉 이 팩토리얼 분의 크누센 넘버 앞에 붙고, 이제 속도 구배의 제곱에 해당하는 거, 속도 구배 두 번 미분한 거, 라운드 T 라운드 Y 제곱 W, 이런 식으로. 아, 여기서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이 제곱이 아니고 두 번 미분이야. 두 번 미분.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 이렇게. 여기가 다 제곱이 아니고, 제곱이면 한 번 미분으로만 된 거니까 두 번 미분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제곱인가? 이렇게. 여기 라운드 3승 라운드 Y 3승. 미안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1차원 미분, 2차원 미분, 3차원 미분, 4차원 미분 쭉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앞에 개수들이 그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팩토리얼로 쭉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몇 차원으로 나눠주면 요 밑에 나누는 숫자가 커지잖아요. 이게 커지지. 예? 그래서 뒤에는 무시 가능한 형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랜지션 플로우의 베스코크 모델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베스콕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소개하면, 우리 그 논문에는 안 나오는데 이 자료에서는 랭뮤라는 분이 연구한 또 경계 조건이 나와요.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맥스웰 1차는 속도는 맥스웰, 그 다음에 스몰로프스키는 속도와 온도의 그 바운더리 컨디션 1차, 그 다음에 베스콕은 이제 고차. 또 이것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또 하나의 식이 이제 랭뮤라는 분이 제안한 식이 있어요. 랭뮤. 이것도 고차 바운더리 컨디션에 랭뮤의 속도 미끄럼 경계 조건이 있어요. LANG MU IR. 랭뮤의 벨라스티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식은 간단해. U 가스 빼기 U 월은, 즉 벨러시티 슬립은 1 나누기 1 마이너스 베타의 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베타에 따라서 미끄럼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이 베타는 뭐야? 베타는 로는 밀도고요. 이거 밀도고, 여기 베타는 흡수 개수. absorption coefficient. 이것은 이론으로도 구할 수 있고, 또 실제 실험으로도 구한다. 이론이나 실험으로 구한다. 근데 의미는 뭐냐면, 이분은 이제 흡수 현상으로 이 경계 조건을 만들어 본 거야. 흡수 현상. 고체 표면이 있는데 여기 가스가 있어요. 가스 입자들이 있어.
가스 입자들이 있다가 이 표면에 이제 원자, 분자나 원자가 있으면 거기에 일종의 그 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힘, 표면력, 원자나 분자 수준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입자들이 오면은 튕겨져 가야 되는데 여기 잡혀 있어 잠시 동안. 그 원자 뭐랄까 고체 벽면에서 거시적으로 보면 이제 흡수되는 거지. 그 고체 표면에 가스들이 와서 흡착이라는 말도 쓰고 또는 흡수된다는 말도 쓰거든요. 보통 가스가 고체 표면에 붙는 것을 흡착, adsorpt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그거하고 약간 다르게 흡수, absorption이라는 말을 썼는데 어쨌든 잡혀 여기 잡히는데 마치 그 수분이 차가운 표면에 붙어서 응축되는 것처럼 잡혀 있어. 그리고 일부는 다시 또 증발에 의해서 떠나가. 그러니까 응축이나 증발 현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아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많이 응축되고 잘 안 떠나가면 이거는 노슬립 컨디션에 가까울 거고. 조금 응축되고 많이 떠나가면 슬립에 가깝다. 이런 개념이지. 이해됐죠? 예? 여기서 딱 가스가 와서 딱 응축이 됐는데 계속 100% 응축이 됐다 그러면 노슬립 컨디션이지. 예? 일부 튕겨져 나가면서 속도, 탄젠셜 속도를 계속 변화를 가지고 가면 이제 그 증발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표면 가스 분자가 표면에서 응축 후 증발하는데 이것이 곧 이런 현상을 슬립으로 볼 수 있다. 바운더리에서 슬립 현상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식을 꾸며 본 거예요. 그리고 실험적으로 이 흡수 개수를 이제 어느 표면에 어느 가스가 있으면 이 개수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이론이나 실험으로 구하는데 이 랭뮤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랭뮤가 표면 과학의 아버지쯤 돼. 표면 과학, 표면 화학. 랭뮤가 뭐 화공과라든가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가 굉장히 유명한 분으로 모시는 분인데 랭뮤, 네, 어빙 랭뮤, 1881년생, 1957년생, 미국의 화학자. 화학자인데 뭐 화학만 한 게 아니고 물리학도 통달했고 또 엔지니어야. 회사 생활하면서 발명도 많이 해요. 엔지니어. 193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아요. 노벨 화학상. 표면 화학의 창시자라고 보면 돼. 표면에서 어떤 화학적인 일이 벌어진다. 표면 화학. surface chemistry. 여기 지금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이 표면 화학적으로 설명해 보는 거야. 표면이 있죠? 바운더리. 표면 위에 지금 가스 입자가 가는데 우리는 그동안 그냥 통계적으로 또는 연속체면은 그냥 그 어떤 다이내믹 개념으로 했는데 여기서는 표면에서 화학적인 일종의 여기 흡수되는 것도 여기에 분자나 원자의 힘에 의해서 달라붙고 유지되다가 또 증발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 표면 현상 하면은 대표적으로 랭뮤라는 사람을 쓰고 심지어는 인터내셔널 저널에 랭뮤가 있어. 저널에 유명한 이게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높은 저널이 있어요. 1985년부터 저 사람의 이름을 딴 보통 저널 하면 뭐 저널 오브 미케니컬 엔지니어링, 뭐 저널 오브 뭐 케미스트리, 뭐 저널 오브 뭐 피직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람 이름 딴 저널은 거의 유일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 1985년부터 랭뮤라는 LANGMUIR 이 논문이 나와요. 논문이. 주로 표면과 관련된 연구들. 그게 이제 융합이지. 저도 이제 포항공대에서 그 안식년 하면서 거기 있는 이제 후배하고 같이 연구를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연구를 좀 했는데 그래서 랭뮤의 논문 같이 실었어요.
저도 그래서 그때만 해도 냉류가 뭐야 그랬어. 근데 굉장히 그 수준은 있더라고. 그래서 나 이게 뭔가 했는데 이제 이거 하면서 보니까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거. 제가 지금도 관심 있는 게 이제 이 응축인데요. 제가 응축이나 증발이나 이상유동을 주로 연구했었어요. 박사과정 때부터. 근데 요즘은 이제 이 표면을 잘 개지를 시켜서 표면에 뭐 그 친수성 여기까지 하면 지금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요 표면 얘기 잠깐만 하면은 열 전달 관점에서 잠깐 이제 다른 얘기인데 열 전달을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까? 그래서 지금 가정용 그 에어컨에 보면은 에어컨에 이, 이 튜브가 있고 여기에 핀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핀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사각핀이라고 해봐요. 이렇게 핀 하나. 이 핀 표면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열 전달이 잘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뭡니까? 그 LG전자의 그 플라즈마 열교환기가 있었지. 들어갔어요, 혹시? 플라즈마 코팅 열교환기. 그래서 그 지금 이런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 표면을 어떻게 하면 친수성으로 만들까? 아니면 소수성으로 만들까? 하이드로포빅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표면에 물방울을 넣었을 때, 이 표면과 물방울이 친하면 이렇게 납작 달라붙어. 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물방울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접촉각이라고 불러요. 접촉각. 그 고체와 그 액체, 여긴 기체고, 이 고체고, 여기 액체면은 이 고체와 액체 요 각도, 접촉각, 컨택트 앵글, 표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예요. 컨택트 앵글. 그럼 여기는 접촉각이 작죠. 여기 세타라고 하면 세타가 작다. 즉 표면에 딱 달라붙는다. 물과 친하다. 친수. 어? 액체와 친하다. 꼭 물이 아니어도 돼. 액체가 그 고체 표면과 친하다. 그럼 납작 달라붙어. 물 같은 게 친수 어느 그 철판에 물 부으면 납작 달라붙는데 또 특정한 표면에서는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유리판에 물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 유리판에다가 예를 수은 액체 수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거예요. 다 달라. 그럼 만약에 열 전달 관점에서 어느 게 유리할까? 뭐 요게 유리할까? 요게 유리할까?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이 표면을 어떤 사람들은 친수성으로 해서 이게 응축기다. 그러면 수분이 딱 달라붙어서 물이 쫙 빠지게 하면 계속 응축이 잘 될 테니까 친수성으로 해서 물 빠짐을 좋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친수성으로 하다 보니까 표면에 자꾸 이제 응축이 생길수록 덮어버리죠. 물 빠짐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게 덮어서 이게 단열처럼 돼서 점점점 열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아 이거 아니야. 이렇게 에? 소수성으로 해야 돼. 소수성. 세타가 크다. 접촉각이 크다. 그러면 이 멀다는 거지. 멀다 또는 미워한다. 소수성. 물을 물이 멀리한다. 물이 멀리하는 성질. 그 물과 친한 성질. 그 어떤 표면이. 그래서 이걸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만약에 응축 표면을 설계한다고 치면은 주어진 온도 차이에서 응축이 되면서 잘 달라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쫙 빠지기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요즘은 달라붙는 데는 친수성이 좋은데 빠지게 하는 데는 소수성이 더 좋겠지. 그쵸? 어? 제거하려면. 그래서 이거를 표면에다가 일부는 친수성, 일부는 소수성 코팅을 막 번갈아 가면서 해. 그래서 응축할 때는 이 친수성 쪽에 몰려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몰리면은 이제 이 소수성 쪽에서 이렇게 힘이 작동해 가지고 한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게. 그래서 그런 표면이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차가운 표면이 있으면은
여기가 cold. 여기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이 있는데 수분이 와서 어떤 특정한 표면에서는 수분이 와서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겠죠? 맺히는데 크게 확대해서 보면 물방울이 하나 맺히고 하나 맺혔어. 그런데 이게 서로 땡겨요. 땡겨가지고 합쳐져요. 이렇게 합쳐지면서 점프를 해. 아주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액적 점프. 제가 이제 우리 랩에서 저기 안식년 2017년에 안식년 그 연구년 가서 이 액적 공동 연구하고 돌아와서 그걸 이제 계속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계속은 못 하고 있어요. 그냥 그 후배하고 계속 같이 교제하면서 연구는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우리 랩에 그때 이길강 학생이 이제 초반에 이거 같이 해보려고 했었어. 그런데 이제 프로젝트가 좀 급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머릿속에서만 그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말하자면 그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또는 전자기 이런 이제 지식이 필요해요. 왜 이게 점프가 일어나는가? 이게 딱 달라붙는 순간 여기 표면에 있는 그 전자들이 이렇게 옮겨 타가지고 얘가 극성을 띄어. 극성을 띄어가지고 극성을 띄우니까 서로 땡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합쳐지면 이 표면에 서피스 에너지라는 게 있어요. 서피스 에너지. 여기도 있었고. 근데 합쳐지니까 서피스가 좀 작아지면서 에너지가 표면 에너지가 줄어들어. 그러면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그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뭔가 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운동 에너지 바뀌면서 확 뛰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열 전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차가운 표면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수분을 응축시켜서 이렇게 갔는데 이 표면을 소수성으로 만들어서 물방울처럼 되도록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물방울들이 서로 붙어서 점프해서 이렇게 제거가 되도록.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축이 잘 되고 조금 있으면 이게 다 튕겨져 나와서 여기 물통으로 이제 받는 거지. 받고 이러면은 열 전달 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상유동 열 전달 중에서 이제 최신 연구 중에 이런 그 액적 점프 현상을 이용해서 어 응축을 많이 시키고 열 전달도 효율적으로 하고 또 하나는 얘가 점프하면서 이쪽에서도 점프를 하겠죠. 이렇게. 점프하면서 서로 이렇게 밀어내더라. 근데 왜 밀어낼까? 보니까 여기에 이 차지를 가지고 점프를 하는 거야. 여기 금속 표면에 있던 그, 그 이온을 가지고 점프하니까 이게 이제 전기띤 입자로 변해요. 그러면서 여기에 적절하게 그 축전기를 달면은 충전이 돼. 근데 아주 미소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미소한 전기를 충전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베스팅이라고 불러요. 하베스팅. 이삭줍기, 추수, 하베스트. 우리 그 장선준 교수님이 지금 하베스팅 연구를 해요. 하베스팅 연구는 그 예를 들어 앞전 센서를 누르면 전기가 나오지. 앞전 센서를 저런 그 스위치 같은 데다 붙여놔요. 그럼 스위치를 눌렀다 껐다 할 때마다 전기가 조금씩 나와. 그럼 그걸 저장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 신발 바닥에다가 앞전 센서를 달아서 하베스팅 할 수도 있고 또 장성 교수님 하시는 것은 이제 파력 에너지. 요 파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요 위에다가 뭔가 그 센서를 달아서 이 다이내믹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를 세워. 그럼 전기가 나와. 그래서 충전하는 거죠. 그런 류를 다 통칭해서 하베스팅이라고 하는데 특징은 아주 미소하게 버려지는 에너지를 이제 확보하자. 그럴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로 구동을 하기 때문에 전기가 너무 귀해. 그래서 전기 그 이 하베스팅 기구들을 많이 이제 앞으로는 장착할 수가 있어요. 뭐 문을 열고 닫는데 하베스팅을 한다거나 뭔가 미케니컬한 그 운동이 있을 때 그것을 전기 에너지를 바꿔서 조금이라도 더 충전하는 거. 또는 온도차가 있으면 또 전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온도차를 가지고 저그
펠티어 소자를 연결하면 전기가 나오죠. 이런 것들도 다 하베스팅 범주 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연구에 이제 이 표면 화학이 중요한데 그 표면 화학의 이제 아버지쯤 되는 사람이 랭뮤야. 너무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그 랭뮤가 말한 아까 그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했죠. 이게 이 대가들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아주 심플하게 만든다는 거. 그 원리가 좀 전혀 다른 원리를 동원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아주 심플한 그 분자의 표면에서의 현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제안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운더리 컨디션 1차 바운더리 컨디션은 1차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뭐가 있었죠? 맥스웰과 스몰로프스키. 그다음에 고차는 뭐가 있었지? 베스콧과 그다음에 랭뮤. 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조사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식은 잊어버리지만 그 사람을 공부를 해놓으면 그 물리적인 개념이 남아요. 그 사람과 함께 개념이 나와. 내가 자동차 시간에 패러데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여러분들 패러데이 나오면 어렸을 때 굉장히 힘들게 인쇄공예에서 해가지고 열심히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하다가 책을 읽기 시작하고 책에서 성공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지. 성공의 비결. 첫 번째 뭐야? 독서. 두 번째 메모. 세 번째 세미나 참석. 네 번째 그 친구들을 잘 사귀어서 계속 서신 교환하는 거. 아인슈타인이 그런 케이스예요. 아인슈타인이 친구들하고 계속 세미나하고 자기 논문 써서 보내고 받고. 여러분들도 지금 영어 공부를 하든 학습을 하든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서로 질문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것으로 11주차 세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